일단 우리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그냥 짧게 브리핑을 좀 해볼게요. 예. 일단 지수를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2.15% 급등을 했고요. 예. S&P 500 지수 1.92, 나스닥도 1.79% 올랐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장이 매우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난 한 주간 증시 전반적으로는 사실 약세였거든요. 약세 네. 우위였는데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0.16% 내렸고요. S&P 500이 0.93%, 나스닥이 1.57%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반등이 없었다면 정말 지난주는 참혹한 한 주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반등의 계기가 됐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예, 예. 네. 예, 주간으로 보면 상저하고 이렇게 그렇죠. 굉장한 변동성을 보인 장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왜 이런 그 시장 흐름이 있었느냐?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그 CME에 나오는 페드 워치라고요. 예, 지금 화면 나왔네요. 앞에 있는 바 이게 그 바가 그 27일에 있을 연준 FOMC 결과 발표 날에 75bp 기준금리를 올릴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몇 %인가거든요.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70.9%입니다.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은 75bp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번 반은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한꺼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트라 스텝이거든요. 네네. 울트라 스텝 전망치가 29%예요. 근데 저게 사실 6월 CPI 발표했을 때 그게 그렇죠. 80%인가까지 올라갔잖아요. 주 초만 해도 75%가 넘어갔죠. 네네. 그게 그러니까 100bp 올릴 거야. 이 전망이 거의 시장의 주류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제 75bp가 주류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있었던 게 금요일 날 경제 지표 발표들이 그렇죠. 좀 있었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1년 후에 물가가 어떨까? 예. 뭐 5년 후에 물가가 어떨까? 이걸 이제 가게나 우리 뭐 기업들, 경제 주체들에게 물어서 예. 따져보는데 이게 뭐 5월보다도 떨어졌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물가를 예측하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낮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물가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번에 그러면 1%포인트 이상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지난주 후반만 해도 뭐 네. 크리스토퍼 월러나 이렇게 몇몇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75bp 금리 인상도 굉장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 목요일부터 뭐 미국 연준 월가 내에서는 100bp는 좀 힘들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게 바로 말씀하신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부분이고요. 또 소매 지표도 소매 판매 지표도 괜찮았잖아요. 되게 좋게 예. 나왔어요. 이게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상승으로 나왔는데 와 이렇게 지금 고물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갑을 여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판단들을 또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우리 6월 CPI가 전월 대비해서 1.3% 올랐잖아요. 예. 그거 대비하면 그 물가 반영하면 오히려 소비는 줄었어라고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그렇죠. 걸 맞습니다. 고려한다면 예. 이것도 의미는 있었던 지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16일부터 해서 이제는 연준 관계자들이 이 정책과 관련해서 멘트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됐잖아요. 네, 블랙아웃 피리어드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6일, 27일 이렇게 이제 그 FOMC 회의를 여니까 그 일주일 전부터는 외부의 통화 정책 관련 어떠한 코멘트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거든요.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연준 인사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다. 시장에 노이즈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핵심은 그럼 이번 주는 증시를 흔들 키워드가 뭐가 될까?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다뤄봐야 할 이슈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뭐 지난주부터 그렇죠.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됐었고 네. 지난주만 해도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금융주들의 그 모건 스탠리나 금융주들의 그 실적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시장의 악재였고 다만 전반적으로는 첫 번째 주 어닝 시즌은 굉장히 산뜻하게 시작했다.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네. 바가 지금 7개 있나요? 네, 여기서 네.
그 왼쪽에서부터 5번째 예. 하단에 보면 S&P 5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5번째 봉이 바로 첫째 주 S&P 500 기업들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시장 전망치보다 좋냐, 시장 전망치 정도냐, 시장 전망치보다 나쁘냐를 나타낸 그 바거든요. 맨 아래에 있는 초록색이 시장 전망보다 실적이 더 좋았던 기업들입니다. 옆에 보시면 한 60%거든요. 거의 10개 기업 중에 6개가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은 산뜻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월가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이미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춘 거 대비해서 이제 60%가 그걸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말고 이전에는 상회 비율이 뭐 70%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이 어느 시즌이 산뜻했다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같은 기간을 비교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작년 2020년 4분기 같은 경우는 7.7%나 77%나 시장 전망 웃돌았거든요. 그건 어닝 시즌 전체를 본 거고요. 요거는 첫째 주만 본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굉장히 어렵다. 이대로 계속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난다는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뭐 소매 판매 지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좋았냐 나쁘냐가 아니고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어떠냐가 항상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앞으로 발표될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도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그 바에서 보시면 맨 앞에 있는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100%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시장 전망보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구재 업종입니다. 내구재 업종도 80% 넘는 비율이 시장 전망보다 좋았던 실적을 냈고요. 세 번째는 IT입니다. IT 같은 경우도 10곳 중에 8곳이 시장 전망보다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반면에 끄트머리로 가면 맨 끝에 있는 산업재, 주로 이제 철강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비철금속 업체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은 좋지 않았죠. 노란 게 제일 많았고요. 자주색이 굉장히 높은 비중, 초록색이 비중이 높지 않죠. 한 2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산업재는 중국 경제 봉쇄라든지 뭐 이런 조치에 타격을 좀 받았다라는 거고요. 끝에서 두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금융도 역시 초록색보다 자주색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실적이 전망치에 못 미친 기업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전체 전망보다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놈이 나쁠지 그래서 어떤 그 양극화된 투자 대응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대형 금융사 중심의 실적 발표였다면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 테슬라, 넷플릭스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 보면서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니까 이제 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금융 기업이 있고 이제 IBM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뭐 로키트 마틴. 그리고 뭐 알코아, 테슬라, 유나이티드 항공, 그러니까 항공사들도 이제 많이 할 것 같고요. 뭐 유니온 퍼시픽, 노키아, AT&T,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전망들은 사실 좋지는 않죠. 테슬라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렇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는 JP 모건 스탠리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채권을 매매해서 운용하는 그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그 부실 채권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못 빌리니까 M&A 자체도 많이 위축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19일 한국 시간으로 19일에 실적 발표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는 어닝 쇼크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안 사거든요.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고 많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어떨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뭐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테슬라 이렇게 3개 종목의 실적을 좀 미리 컨센서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바로 넷플릭스하고 테슬라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EPS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해서 16%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 정도 줄어들 것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순이익이 107% 늘어나겠지만 전기 대비해서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9%나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나 테슬라는 경기 영향이나 또는 공급망 차질 이슈 등등으로 해서 조금 예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진짜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월가에서는 또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시장은 이 실적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있을 어떤 경영 설명회 그리고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해서 더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은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 근데 그 앞으로 그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 비용을 줄일 거야. 그러니까 뭐 인력 감축하고 이런 것들도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렇죠. 네, 곳들도 있었고 일례로 지난주 후반에 실적 발표했던 TSMC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TSMC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데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매출도 순이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빠진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획했던 설비 투자를 내년으로 많이 넘길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게 악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또 3분기나 4분기에 조금 매출이 또는 이익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생각보다는 아주 강한 흐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실제 주가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경영 환경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기업들은 그 이자율을 그러니까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물건값을 올리느냐 비용을 줄이느냐 이건데 물건값을 이제 계속 올리는 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니까 비용 절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이제 그럼 악재로 인식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 해석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좀 저희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